네, 안녕하세요. 지갑이 주황색이었고, 오렌지색이죠. 여기 이렇게 해진 부분, 안쪽입니다, 이게. 이 해진 부분에 주황색 지갑, 모서리는 이런 식으로 이제, 떨어져 있죠. 근데 이제 이 정도 낡았어도 이분한테는 참 소중한 제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쪽까지 해서 블랙으로 1, 2차 작업을 했습니다. 이제 마감 단계에 들어가는데 지금 이 부분에 이 떨어진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복원을 해주고 아무리 검정색으로 한다고 해도 복원을 하고 나서 마감을 하는 거하고 마무리를 하는 거하고 복원을 하지 않고 그냥 이 상태로 하는 거고는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제 작업장으로 가서 최종적인 작업하는 것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제 안쪽도 블랙으로 됐고 떨어졌던 모서리 부분도 다 복원을 해놨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염색이 들어가는데 염색을 하는 요령은 동일해요. 처음에 이 카드 포켓을 살짝 이렇게 띄워놓고 했었잖아요. 이 안쪽도 마찬가지로 좀 조심하면서 염색을 시작을 해줍니다. 처음에는 이 붓의 약품의 양이 많이 묻기 때문에 안전한 부분부터 염색을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붓의 약품이 줄었을 때 안쪽까지 염색을 해줍니다. 나는 붓질이 좀 불안하다 싶으신 분들은 일단 말리고요. 여기를 보면 이렇게 살짝 떨어지죠. 이게 이제 띄워질 정도로는 하면 안 되고 이런 틈이 있을 때는 안쪽에 종이 같은 걸 대놓고 염색을 하셔도 돼요. 불안하다 싶으시면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손이 이제 익숙해지면 특별하게 큰 문제는 없죠. 누군가한테는 중요하고 좀 소중한 그런 제품들을 이렇게 복원을 해서 다시 사용을 할 수 있게 해드린다는 것이 참 그 보람도 있고 재미도 있습니다. 저도 뭐 이렇게 일을 하면서 이렇게 잠깐씩 시간 날 때 보여드리지만은 참 감사하더라고요. 구독도 해주시고 후원도 해주시고 너무 참 고마운 마음입니다. 이제 이 포켓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좀 작은 붓을 이용해서 염색을 해줄 거예요. 큰 붓은
그만큼 약품이 너무나 많이 묻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거는 안쪽도 검정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안 그런 지갑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생각을 해가면서 염색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칸을 했죠. 그러면 두 번째 칸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끝에 틈까지 잘 들어갈 수 있게 염색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한 칸 한 칸이 눌러붙지 않도록 잠깐씩 식혀주면서 합니다. 한쪽을 먼저 했는데요. 아까 사진으로 봤듯이 떨어진 부분을 복원을 하지 않고 염색을 하면 그 자리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복원을 해서 이렇게 티가 나지 않도록 최대한 깨끗하게 해서 이렇게 염색 마감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복원이 먼저라는 얘기죠. 자, 이제 안쪽 포켓 쪽을 염색이 거의 돼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제 염색이 됐고 드라이로 말리고 하니까 바로 마감 작업이 들어가도 될 것 같죠. 근데 적어도 몇 시간 아니면 그 다음날 하면 좋고요. 그러니까 수성과 유성은 중요한 겁니다. 수성과 유성은 섞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기름 뭐 이제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대부분의 실수가 나오고 염색이 들뜨는 거, 그러니까 다른 업체에서 사고가 나서 저한테 오는 것들 보면은 그런 작업들이 제대로 안 되고 건조와 완전히 고착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꼭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결의 무늬대로 붓이 지나갑니다. 잠시만요. 지금 잠깐 손님이 오셔가지고요. 그러니까요. 뭐 오는 손님을 막을 수는 없고요. 잠깐 상담하고 왔습니다. 보건 사업은 수입도 어떻게 보면 괜찮아요. 저같이 이제 뭐 쌀쌀 혼자 하면은 큰 돈은 못 벌겠죠. 근데 이제 뭐냐면 그만큼 또 보람도 있고 재미도 있고, 이렇게 또 영상으로 어떤 좋은 내용이나 방법, 요령이 있으면 또 소개도 드리고요. 자, 이쪽도 보시면 처음에 사진은 많이 떨어져 있었었는데 지금 복원을 해 놓은 상태니까 그렇게 티가 안 나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복원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1차 염료 염색이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처음 볼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지갑이 됐죠. 이 안쪽도 그렇고, 이제 틈틈이 보면서 건조를 시키면서 빠진 부분 아니면 이상이 있는 부분을 다시 체크를 해줍니다.
지금 여기 주름이 간 부분도 다 복원이 돼 있는 상태고요. 처음에 비우면은 완전히 다른 지각 같죠? 이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지갑을 이제 복원을 하고 1차 염색을 하고 지금 2차 염색까지 했는데, 이 상태에서 바로 마감이 들어가면은, 마감이라는 것은 유성 성분이기 때문에 좋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공예를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염색을 하는데 수성을 해놓고 수성이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유성을 올리는 것은 좋지가 않다는 얘기죠. 아니, 그냥 좋지가 않은 것보다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꼭 기억을 하셔서, 제가 이렇게 이제 그 목도 쉬고 그랬지만은 자꾸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게 뭐냐면, 설명을 드려야지 어떻게 그걸 전부 다 막 하나부터 열까지 보여드리기도 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어, 수성으로 염색을 했을 때는 충분한 건조를 해준 다음에 유성으로 마감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오늘의 어떻게 보면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선, 복원, 공예를 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내용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